달 착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종 중 하나였습니다. 전 세계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중 한 명이 달에 도착한 것을 보는 것은 말 그대로 딴 세상이처럼 느껴졌습니다. 1969년 7월 16일 닐 암스트롱, 버즈 올드린, 그리고 마이클 콜린스는 성공적으로 지구의 대기를 떠나 다른 대기로 진입한 최초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신중한 정밀함으로 우주선을 조종한 후 달에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은 닐이었습니다. 아폴로 11호의 임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인류의 도약이었습니다. 무사히 지구에 돌아왔을 때 영웅으로 환영받았습니다. 그들이 했던 모든 일은 전 세계 아이들의 꿈이 되었습니다. 호놀룰루 해안에서 거의 1600km 떨어진 곳에 낙하산이 달린 캡슐을 타고 착륙했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 끝이 아닙니다. 우주로 가는 것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은 많은 잠재적 위협을 가했습니다. 발사를 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했는데 훈련과 연구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역사상 이런 종류의 여행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달에는 너무나 많은 미스터리가 있어서 과학자들은 3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달 대기에서 지구인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미세한 균에 감염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지구에 다시 착륙하자마자 3주 동안 격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괜한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보건계는 외계 박테리아를 극도로 우려했고 어떠한 모험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대중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복구 헬리콥터가 상공에서 맴돌았습니다. 구조 다이버들은 캡슐이 우주에서 실어왔을지도 모르는 모든 것을 소독하기 위해 요오드로 캡슐 해치를 철저하게 문질러 닦았습니다. 그 후에 우주 비행사들은 지구 대기권으로 들어오기 전에 캡슐 안에서 입도록 BIG라고 불리는 생물학적 격리 의류를 지급받았습니다. 그 옷을 입은 후 표백제로 소독되었고 헬리콥터로 항공모함으로 옮겨진 후 이동 격리소로 호송되었습니다. 그 격리소는 우주 비행사들이 이동 검역 시설에 있는 동안 하와이에 정박했다가 텍사스 휴스턴의 엘링턴 공군기지로 수송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주 비행사들은 달 수영 연구소에 배치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외부 세계에 노출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기밀실에서 보름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온 미생물이나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위해 자외선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사실 매일 달 수영 연구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스스로를 소독하고 샤워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달 미생물에 감염될 경우 우주 비행사들처럼 격리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 방 안에서 3남자는 시간을 보낼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2주 동안 격리 상태에서 그들은 폐쇄된 방에서 모든 사람이 할 만한 일을 했습니다.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많이 웃고 농담을 하고 서로 할 수 있는 모든 상호작용을 했어요. 보도에 따르면 그들은 편안했지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꽤 빨리 지루해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잘 먹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탁구, 체육관에서 운동하기, 심지어 유쿨렐레 연주하기와 같은 몇몇 활동을 즐겼습니다. 적어도 닐 암스트롱은 그렇게 했어요. 복도에서 앞뒤로 조깅하곤 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에 너무 오래 머물면 근육량을 잃기 때문에 운동은 재미로 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파티를 열고 격리 상태에서 맞이한 닐의 39번째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그는 달 수용 연구소의 직원 한 명이 만든 조각 꽂힌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게다가 오락거리로 카드게임, 잡지 그리고 그들의 임무에 대한 언론 보도도 즐겼습니다. 또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유리벽을 가운데 두고 전화를 통해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했고 그들 중 한 명이 가족들과 이야기하거나 사적인 일을 토론할 때마다 바쁘게 지낼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매일 건강 진단을 받아야 했고 유리로 분리된 채 나사로부터 긴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종종 임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른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영웅이 된 그들을 축하하기 위해 닉슨 대통령이 달 수영 연구소를 직접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21일이 지난 후 그들은 격리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들의 몸에서 걱정할 만한 걸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달에서 온 병원균, 미생물 박테리아는 없었습니다. 지구 근처 이웃 동네에서 떠다니는 바위에 어떠한 생명체도 없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3남자는 마침내 가족에게 돌아가 지구 대기의 자유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모든 격리는 중단되었지만 국제우주정거장으로 가는 우주 비행사들은 발사 전에 격리된 채로 있어야 합니다. 우주 정거장에서 어떤 감염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죠. 과학자들은 인류의 미래 고향으로 화성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화성에서의 임무를 주도하고 화성에 발을 디딜 첫 번째 임무로 로봇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테슬라봇은 2021년에 소개되었고 인간을 매우 잘 모방할 수 있습니다. 청소, 장보기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과 같이 우리가 별로 즐기지 않는 일상의 지루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인간이 화성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데이터를 얻는 즉시 지구로 보고할 수 있고 실제로 화성에 외계 미생물이 살고 있다면 아마도 환경을 연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조만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화성에 살게 되기까진 거쳐야 할 단계가 매우 많습니다. 첫 번째 도전은 화성까지 가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정교하게 계획된 경로를 따라 대형 우주선을 타고 가는데 9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주는 많은 로봇들과 필요한 모든 것을 돕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인간들이 함께할 거예요. 당연히 적절한 수면 공간, 운동실, 레크리에이션 룸이 있겠죠. 위험하지만 흥미진진할 거예요. 몇 달간의 여행이 끝나면 그만큼 더 어려운 착륙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나사는 2012년 화성 표면에 큐리어시티를 착륙시키기 위해 특별한 스카이 크레인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화성에 우주선이 도착하기 전에 이런 종류의 기술을 개발해야 할 거예요. 일단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 본격적으로 험난한 여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정착이죠. 초기 단계들이 이미 연구되었고 승무원들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건설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모든 것을 수행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로봇과 엔지니어들은 생활관, 실내 농장,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품들을 건설할 겁니다. 물론 그들은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일정한 양의 식량과 자원을 가져올 수 있지만 주 목적은 자급자족하는 겁니다. 우리가 화성에서 살아남으려면 물, 음식, 그리고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생산해야 할 겁니다. 화성이 한때 물이 풍부한 원더랜드였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나 빙원 속에 약간의 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 없이는 농작물을 기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도전입니다. 척박한 황무지에서 식량을 기르는 거죠. 우린 보호복 없이 숨을 쉬고 돌아다니기 위해 돔에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돔에서 식량을 재배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작물을 위한 물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생산하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모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단 이런 것들이 지어지고 연구되면 다음 도전은 정착지에 동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태양에너지는 명백한 옵션 중 하나입니다. 태양에너지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전지와 핵 배터리의 동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우린 마침내 지구 밖에 정착지를 세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더 많은 우주선들이 도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착해서 그곳에서 미래를 건설하게 될 거예요. 그때쯤이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계 미생물의 존재 여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격리를 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은 수백억 달러가 들 겁니다. 인간의 다음 큰 도약을 위한 작은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